본격적인 우주시대의 개막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4명의 우주 비행사들과 총 책임자 월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 비행을 하는 동안 벌어지는 심리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땅속에 있는 우주선에서 400일 동안 생활하며 본부의 미션을 수행해야 했죠. 팀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에밀리, 실험 생활을 영상으로 남기는 역할을 담당한 드보라, 요리와 먼지 분석을 맡게 된 벅, 그리고 실험 파티의 리더를 맡게 된 테오를 팀원으로 총 책임자 월터와의 인사를 끝낸 이들은 기자회견 바로 밑에 있는 우주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발사를 시작합니다. Ignition. We have liftoff. All engines look good. Initiate separation. Warning. Separation failure. Payload fairing still attached. 발사부터 문제 상황이 주어지지만 실제 상황이 아닌지라 팀원들은 긴장감 없이 침착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Go ahead, get yourself situated in your bunks. You'll find I left each of you a little parting gift. It's so clinical. What's wrong? Thank you, Walter. 그렇게 이들은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맞게 우주선에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홍일점인 에밀리가 팀원들의 정신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리더인 테오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둘은 사실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이었죠. 미묘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The woman I wanted to marry decided she wasn't ready. It's more complicated than that. It means we're done here. Thank you. 드보락은 영상 촬영을, 그리고 벅은 요리를 하며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그날 밤 여자를 밝히는 드보락이 첫날부터 에밀리에게 작업을 걸지만 에밀리는 바로 철벽을 쳐버리고 이를 테오가 지켜봅니다. 그렇게 26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들은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해 스피드 지각력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똑똑한 벅을 선두로 테오와 드보락이 팽팽한 승부욕을 벌이고 있는 순간 갑자기 지진이라도 난 듯 선체가 흔들리고 본부와의 연락을 시도해 보려 하지만 연락이 끊기게 되고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돼 버립니다. 이들은 월터의 시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생활을 계속해 나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폐쇄된 공간 속에서 점차 이들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It's Emily, and I need to speak with you. 어느덧 200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에밀리는 주기적으로 면역 강화제 주사를 놓는데 불안 증세를 보이던 드보락에게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주선 안에 쥐가 나타나게 되고 벅이 해맑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드보락이 가차없이 쥐를 밟아 죽이게 되고 몸싸움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의 환각 증세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작은 코피가 곧 얼굴 전체를 뒤엎은 것 마냥 보이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1년째 되는 날, 환각 증세는 점차 벅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의 눈앞에 아들이 보이게 된 것이었죠. Hi, Daddy. 고된 생활 속에서 지쳐있던 그날 밤 누군가 입구를 내려치는 소리에 모두가 놀라지만 규정상 무시할 수밖에 없어 잠을 청하려는데 잠이 오지 않은 드보락이 부엌으로 향하다가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리에 달려온 팀원들이
사람인지 외계인인지 정체 모를 그것을 바라보는데 곧 힘없이 쓰러지고 말죠. Found his way through an access panel in the science manual. 가상실험과 실제 상황이 혼동된 이들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흥분하던 벅은 쓰러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 공기가 침투돼 선체 내 기압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에밀리가 위기에 놓이지만 테오가 그녀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사라진 의문의 생명체. 마침내 이들은 조항을 깨고 바깥 세상에 나서기로 합니다. 하지만 밖의 모습은 1년 전 나무와 풀밭이 많았던 모습과는 달리 먼지들만 가득했죠. 이들은 이 먼지의 샘플을 채취해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달에서나 볼 수 있는 하마큘리트 성분이 나왔습니다. First discovered on the moon. Gotta leave the ship, see what the hell's going on. 그렇게 팀원 모두가 밖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우주선을 떠나 한참을 걸어다니고 마침내 빈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빈집의 주인이 선체를 침입했던 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리고 의문의 지도를 발견한 후 X표가 없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Give me an answer, do. 불이 켜져 있는 음침한 마을, 그 속에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Excuse me? 무슨 일을 벌일 것 마냥 좀비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기분 나쁜 아저씨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가는 이들. Darla! We got guests! These people look familiar to you? No, I don't think so. Some of them look like the reporters from the press conference. 그리고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봤던 사람들이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영화는 가상과 실제 상황을 줄다리기 하듯 밀고 당기며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밀폐된 땅속에서 우주와 똑같은 환경처럼 만든 우주선에서 400일 동안 극한의 체험을 하면서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는 영화의 소재는 참신했고 가상이라는 프레임에 각종 장치를 삽입하여 이것이 정말 실험 중 하나인지 아니면 실험 중 일어나는 실제 상황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방식을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선체에서만 우주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었으나 1년이 지난 외부 환경도 달 표면과 비슷한 환경을 보여줘 이들이 정말 땅속에서만 있었는지 외부와의 교신이 끊기고 선체가 흔들렸던 사고를 바탕으로 정말 다른 행성으로 이동했는지 의문이 들게끔 영화 내내 궁금증과 긴장감을 이끌어내긴 좋았으나 영화 처음부터 미스테리로 시작돼 미스테리로 끝나가는 내용으로 인해 고구마를 줘서 낮은 평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생존자들이 있는 마을에서 보여준 마을 사람들의 기괴한 행동과 모습들은 충분히 공포감을 주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전을 기대하며 끝까지 보게 되는 관람객들에겐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열린 결말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해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